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언어,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중언어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각종 논문이나 학술서, 그리고 아티클에 기반한 내용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바이링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링구얼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로 두 언어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럽의 대륙 국가인 스위스나 벨기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나 인도, 또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미의 캐나다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2035년 이전에 50% 이상의 유치원생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논문도 있습니다. 영어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중언어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6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헷갈릴까? 두 번째 주제는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더 똑똑할까? 세 번째 주제,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해야 할까? 네 번째 주제는 부모들은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 다섯 번째 주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을까? 여섯 번째,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언어 지연 또는 언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헷갈릴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이중언어로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어떤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혹시 헷갈리지는 않을까? 여기서 헷갈린다라는 의미는 두 개의 언어가 서로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제가 찾아본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우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른의 경우에는 어떤 신경학적 장애가 있지 않고는 두 언어를 사용하면서 헷갈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어른의 경우였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를 1세 이전과 1세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세 이후의 아이들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그동안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혼란의 증거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코드 믹싱이에요. 코드 믹싱이란 한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코드 믹싱을 쓰는 것이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언어 간의 혼란을 느낀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자리 잡았고요. 심지어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코드 믹싱은 아이가 이중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아이들이 코드 믹싱을 사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코드 믹싱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단지 자기 주변의 어른들이 코드 믹싱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자신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모두 해외 논문과 해외 학술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한국 실정에 맞는 예를 찾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미팅 끝나고 컨펌 받아야 돼. 우리 사회에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TV나 각종 매체에서도 나오고 일상에서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코드 믹싱을 사용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두 개의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 언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도 언어적인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단어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마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1살짜리 아이가 탁자를 보고도 멍멍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보고도 멍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는
다리가 4개 있는 것을 모두 다 멍멍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는 단어는 멍멍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죠.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가 갑자기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갑자기 자신이 하던 언어로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다른 언어의 단어를 차용해서 혹은 어떤 표현을 borrowing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했던 말을 말씀드릴게요.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아빠 장난감 포켓에 넣고 싶어. 포켓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켓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알고 있지만 한글로 주머니를 모르니까 포켓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동화책을 보다가 이게 뭐야? 콧불소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rhino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콧불소를 모르거나 콧불소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거나 혹은 그 순간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코드 믹싱이 일어나는 것은 언어 간의 혼동이나 혼란의 증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언어적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한 코드 믹싱을 하는 이러한 이중 언어 아이들의 경우에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2살짜리 아이에게 상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상대를 탐색하면서 상대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보고 이 이중 언어자 아이들은 상대가 쓰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이러한 코드 믹싱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틀 안에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로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떤 단어나 표현을 모를 때 그 단어나 표현을 영어의 어순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전혀 마구잡이로 일관성 없게 코드 믹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1세 이하의 유아들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본 학술서나 신뢰할 만한 논문에 따르면 1세 이하의 이중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에 두 언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다른데요. 유아들 역시 이 차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언어의 리듬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리듬이 서로 다른 프랑스어와 영어를 구분할 수 있었고 생후 4개월에는 심지어 리듬이 비슷한 언어,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1세 이하의 유아들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1세 이하의 유아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성인, 이 사람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각각의 언어로, 그러니까 프랑스어와 영어로 어떤 문장을 낭독하게 한 후 그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이 비디오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는 소리를 완전히 제거한 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소리 없이 어떤 말을 할 때 얼굴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만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실험에서 생후 4개월이 된 단일 언어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두 집단 모두 silent talking faces, 얼굴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아이들은 각각의 언어를 구분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요. 하지만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얼굴의 미묘한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얼굴 표정의 미묘한 변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청각적, 시각적 정보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두 언어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세 이상 그리고 1세 이하의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볼 때 제가 찾은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언어를 혼동스러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각종 정보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찾은 결론입니다. 물론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되는 논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었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언어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영어 혹은 또 다른 제2외국어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더 똑똑할까? 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